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터무들은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면은 지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큰 의문은 일본은 어째서 지진이 많을까? 어째서 지진이 많은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웁시다. 자, 그러면 터무들 일상생활에서 일본에서 지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째서 지진이 많은지 예상을 써봅시다. 예, 자이로의 예상을 써보자요.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는 예상을 많이 학생들부터 듣는데 이번은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예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예상과 맞은지 마지막에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본은 어째서 많은지 라는 것을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 세 개의 지진 분포를 보겠습니다. 자, 지진은 어떤 데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교과서 228페이지 세계 지도를 봅시다. 자,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겠습니다. 빨간색 삼각형이 화산의 분포입니다. 세계의 여러 자리에 있는 화산이 이렇게 놓여 있으며 녹색의 동그라미 이것이 진앙리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자, 이곳을 보면서 화산의 분포하고 진앙의 분포를 보면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여기에 정리합시다. 예, 정리되었을까? 자, 그러면 발표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화산의 분포하고 진앙의 분포는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라도 좋고 같다도 좋고 화산이 있는 데는 진앙이 있다 그런 필기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라도 됩니다. 예상이기 때문에 틀려도 좋아요. 화산의 분포와 진앙의 분포는 비슷합니다. 화산이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어느 지역에 많은가 하면은 여기 무슨 바다입니까? 태평양입니다. 환태평양 내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 모양으로 띠 모양으로 분포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디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 어디입니까? 동물들이 살고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일본 열도가 너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이제 보이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선반도입니다. 조선반도에서는 그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진이 너무나 일어나서 이제 안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일본 열도에서 많을까? 우선은 일본 열도에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본 열도를 확대하면은 이렇게 진앙이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어디 쪽에 진원이 많고 어디 쪽은 적을까? 자, 이거 써봅시다. 예, 썼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선 어디 쪽에 많은가? 이쪽 편이 많지요?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쪽에 많다. 태평양이라고 쓰는데 여기는
일본 해그 바다의 깊은 구멍입니다. 구멍이 있는 쪽이 많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일본 해그 쪽이 많고 태평양 쪽에는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일본 해그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좁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선동 해적은 좁습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 해라고 조선동 해적은 좁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진원인데 오른쪽 봅시다. 깊이가 색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곳은 깊이가 0부터 100km 얕은 데에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푸르게 되면 푸르게 될수록 깊은 데에서 일어나는 지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깊이에 대해서 봐보자.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진원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쪽에 갈수록 어떻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합시다. 예. 예, 썼을까요? 썼습니까? 그러면 대답합시다. 어느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진원이 어떻다? 예, 옳습니다. 일본 해그 태평양 쪽에서 해그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진원이 얕습니다. 진원이 얕으면은 지진의 크기가 어떠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복습입니다. 진원이 얕으면 얕을수록 지진은 큽니다. 이기 때문에 일본의 태평양 쪽, 일본 해구 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아주 큽니다. 이기 때문에 미야기현이 많은 해일 피해를 입었지요. 자, 반대로 어느 쪽에 갈수록 조선동 해쪽에 갈수록 진원이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진원이 이쪽에 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깊다는 것은 지진의 진도가 옳습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작습니다. 이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집을 한 집 15문으로 세웁니다. 일본에서는 아주 한 달, 두 달, 큰 곳은 1년, 2년 그렇게 미리 공사하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륙 쪽에서는 집 간단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금물 비해라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이 집이 무너져 버리는 비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만 지진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아주 안전하게 세워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게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본 별도의 지진의 분포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개 의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일본은 어째서 지진이 많을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동무들이 아마도 예상에도 썼을 것처럼 지리 수업에서 배웠던 플레이트가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 말로 됩니다. 여기 예상에 썼던 것이 옳은 동물은 그냥 쓰고 틀린 동물은 여기 플레이드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열어 씁시다. 그러면 플레이드라는 무엇입니까? 자, 지구는 10개의 지구의 표면은 지구라는 것은 바다를 다 증발시키면은 큰 암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표면을 둘러싼 거대한 안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큰 돌이기 때문에 그 큰 돌들은 10개의 큰 안반들로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트의 정리, 지구의 표면을 둘러싼 거대한 안반. 네, 그러면 어째서 플레이트가 많이 있으면은 지진이 일어날까요? 예, 일본은 몇 개의 플레이트들로 둘러싸여 있을까? 자, 여기에 일본 말로 씌워지고 있는데 플레이트의 이름을 복습합시다. 예, 우선 여기 플레이트의 이름은 유라시아 플레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아라비아 플레이트. 자, 그럼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플레이트입니다. 자, 여기 오스트랄리아가 있는데 얘 이름 인디아 오스트랄리아 플레이트. 자, 그러면 이 일본의 이 밑에 있는 필리핀해 플레이트입니다. 자, 여기 가장 큰 거 여기 뭐가 있습니까? 태평양이 있기 때문에 태평양 플레이트. 자, 여기는 아메리카 대륙이기 때문에 그 아메리카 플레이트. 자, 여기는 하지만 남아메리카 플레이트. 자, 남아메리카 플레이트 이거 바다. 여기는 나스카 플레이트. 마지막 여기는 남극 플레이트. 이 10개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230페이지 그림 41 여기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플레이트는 바다의 깊은 데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데를 해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모르는 분은 메모합시다. 본문들도 배웠지만 지구라는 것은 안쪽에 마그마의 원천으로 되는 고온 고화의 물질 망토리 있습니다. 이거 마그마의 원천이죠. 자, 이것이 응당하지만 마그마는 땅속으로부터 10표 가까이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가 동영상 보겠습니다. 예.地球の内部は深くなるほど温度が高く、高温の岩石マントルとなっています。マントルは地球の内部で常に動いています。 자, 이렇게 만토는 고온의 물질이기 때문에 은당 마그마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10표 가까이까지 막 분출처럼 느껴주세요. 화산처럼 이렇게 위까지 올라와서 마그마는 바깥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져서 용암이 됩니다. 용암처럼 바깥에 나가고 굳어진 암 속으로 됩니다. 쭉 나오기 때문에 점점 많아져서 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다에 있는 산처럼 됩니다. 바다 안에 있는 화산을 해저화산, 일본말로 카이테이 카잔이라고 말하고 이 해저화산이 길게 된 곳을 해령이라고 말합니다. 바다에 있는 산맥 해령이라고 말하는데 자, 계속 봅니다. その上に乗っているプレートは
大陸の近くで沈み込んでいきます。地球の内部で常に動いています。 퍼져서 이렇게 その上に乗っているプレー 브레이드는 ト 언제나 は 퍼지고 大陸 있습니다. の近くで沈み込んでいきます。沈み込んだプレートはマントルに水分を供給し、マントルは溶けてマグマとなります。このマグ 이것이 마그마입니다. 만톨라는 것이 바다의 수분을 포함해서 액체질로 되면은 이런 마그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째서 이 브레이드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가? 우선 1번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예. 1번 부근에 몇 개의 브레이드들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1번은 이 부분, 아메리카 플레이드가 있고 아래 쫄방이 들어가지 않았죠. 필리핀 해브레이드, 그리고 이 큰 거 유라시아 플레이드, 마지막에 여기에 있는 태평양 플레이드 4개가 플레이드에 경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4개나 플레이드가 겹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플레이드가 많은 데에 있으면은 지진이 많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영시 실험하겠습니다. 자, 이거 플레이드라고 생각합시다. 예. 아까 그림처럼 플레이드는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이거 태평양 플레이드라고 생각합시다. 이거 바다의 플레이드는 커지기 때문에 이거 대립 플레이드, 유라시아 플레이드, 태평양 플레이드라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늘 하겠습니다. 태평양 플레이트가 아까 동영상처럼 이렇게 대립 플레이트 밑으로 박혀 들어가갑니다. 자, 이때 생기는 구멍, 이것을 해구라고 말했어요. 일본의 바다에는 이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일본 해구.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 장소를 해구라고 말합니다. 쭉 이렇게 박혀 들어가면 지금 보았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륙 플레이트가 해양 플레이트가 대륙 플레이트의 밑으로 쭉 박혀 들어가면은 한기를 넘으며 이렇게 안반이 박혀 들어가면서 한기를 넘으며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뭐가 일어나는가? 예,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곤충물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흔든다. 이때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플레이트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해구형 지진이라고 합니다. 해구형 지진. 자, 일본은 4개나 플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해구형 지진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3개의 유라시아 플레이트, 아메리카 플레이트라는 대륙 플레이트가 필리핀 해브레이트하고 태평양 플레이트라는 이 바다, 해양 플레이트에 밀려서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해구형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혀 들어가서 홀레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레 모양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지진을 해구형 지진이라고 한다. 이때 여기에서는 해일이 발생합니다. 쓰나미가. 그런데 때때로 몇 번이나 이거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크는 안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그러지는 여기가 깨질 수 있습니다. 약하게 된다. 안반이 깨지기 때문에 단층이 생깁니다. 여기 언제나 단층이 생기는 장소, 단층이 생기기 쉽게 되는 장소를 활단층이라고 합니다. 이 활단층에 의해서 단층이 생겼다라는 것은 오근남이 많이 일어나기 쉽게 된다. 이기 때문에 이 해양 플레이트가 파껴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이제 부드럽게 되고 있다. 부서지기 쉽게 되고 있기 때문에 어긋났을 때 이것만으로 지진이 일어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륙 플레이트만으로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내륙형 지진, 내륙형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일본은 어째서 지진이 나는가? 그렇습니다. 플레이트가 4개의 플레이트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플레이트의 경계에 있으면 많이 지진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플레이트는 움직이기 때문에 해구형 지진이 일어나기 쉽다. 두 번째, 해구형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륙 플레이트의 안에 부분이 약하게 되어서 활단층으로 되어버립니다. 활단층이기 때문에 많이 지면이 어긋나서 내륙형 지진도 함께 일어나 버린다. 두 개의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은 지진이 많다, 많은 나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거침적으로 해구형 지진과 내륙형 지진, 어느 지진이 위험할까? 해구형 지진은 깊이까지 파껴 들어가서 견디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원은 깊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암반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기 부분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얕은 데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이쪽 지진 쪽이 큰 지진으로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한신, 아와지, 대진제라든지 구마모토 오지신은 내륙형 지진이기 때문에 진도가 아주 높았어. 그러나 일본은 이 내륙형 지진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통일본 대진제는 해구형 지진이다.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해일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쪽 지진을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내륙형 지진입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 아주 큰 지진이 있으면 해일 피해가 있습니다. 통일본 대진제라는 것은 특이한 지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해구형 지진은 깊은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통일본 대지진이라는 것은 아주 큰 해구형 지진이었기 때문에 해일 피해가 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몇 년인가 온다고 말듣고 있는 내륙형 지진, 일본말로 수도 조카가타 지진이라고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자, 앞으로 일어난다라고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해서도 많이 조심하면서도
지진 대책을 많이 세워나갑시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내용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장 정리도 잘하고 교과서 231페이지까지 잘 훑어봅시다. 이상입니다.